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국회 임시국회 국정원법 남북관계 발전법을 가지고 논쟁이 붙어가지고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했고 또 여당 의원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6시 현재 27시간째를 넘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3시간 또는 4시간, 5시간, 네. 뭐 6시간 이렇게 지금 뭐 연설을 막 하고 있는데요. 8시간도 있던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8시간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학원 강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루에 4-5시간 기본 강의를 하고 예. 뭐 어떤 날은 시험이 있거나 이런 날은 뭐 8시간 이상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원래 이제 백화점 판매 노동자 출신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서 있었습니다. 예. 뭐 국회의원들도 그게 힘들다는 것을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면 좋은 일이겠죠. 아, 참, 저 와닿는 말씀인데, 그 옛날에도 필리버스터 하고 그러니까 어떤 노동자가 페북에 올렸어요. 네. 나는 11시간 매일 서서 일하는데 저 사람들은 몇 시간 서 있다고 화제가 되는구나. 네, 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종대 MC께서는 필리버스터는 안 해보셨죠? 아, 저는 주로 저기 앉아서 소리 지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응원단. 네. 그건 예. 누구나 하지 않나요? 아,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또 언론에 뜹니다. 베스트 잘 응원.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심야에 그 한 분하고 1대1로 맞붙어가지고 네. 예, 사진 2개 나란히 나가서 아. 예, 그런 경우 네, 있었죠. 당장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예. 그리고 지금 부의장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네, 한 명이 공석이다 보니까 그래서 박병석 의장이랑 김상희 부의장이 교대로 네. 이 진행을 맡고 있는데 어. 맞교대 노동자들의 애환 예. 의장단에서도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20대 국회에서도 의장단의 피로 누적을 호소해서 네. 중단해달라고 양 교섭단체 요구한 일이 있어요. 아, 예, 의장단이 못 버티겠다. 네네.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의장단 또 노동자다. 이런 취지겠죠. 입법 노동자인지 사회 노동자인지 헷갈립니다. 자, 여러 어록들이 나왔다고 해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간첩 잡는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득이 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정원이 간첩 사건 수사를 해서 인권이 침해되고 피해를 보겠습니까? 간첩 잡는 수사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철규 의원이죠? 예, 국민의힘의 경찰 출신 이철규 의원 목소리인데 뭐 간첩 잡는 수사 안 하겠다. 이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국정원법에서 예. 국정원의 이제 국내 정보 관련해서 취급하는 이런 권한들을 이제 없애는 것에 대해서 예. 간첩 잡는 수사를 국정원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법대로 하면. 예. 그런데 왜 못하게 하는 거냐? 간첩 잡는 수사를. 예. 간첩 잡는 수사와 국민들의 인권 침해가 무슨 관계이냐? 간첩을 잡는 것이 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냐? 아,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이제 그 대공 수사가 경찰로 이관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국정원 간첩 수사 못 한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철규 의원님은 좀 역사적인 그런 뭐랄까요 사실들을 좀 많이 알아보셔야 되는 게 예. 간첩 사건이라는 게 뭐 오늘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뭐 조작 사건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불필요하게 좀 힘들게 생활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있었죠? 법원이 예. 그것은 조작이다라고 예. 판결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해서 인권이 침해되고 피해를 과연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또는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보수 정권 때 그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고 그 원정화 간첩 사건도 있었는데 이것도 진실 공방이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이철규 의원이 경찰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네. 대공수사권을 이관받게 되는 그 조직 출신이라는 건데 네. 한마디로 뭐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경찰 출신이지만 이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는 셈이 되겠죠. 좀 이상하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서 대공 수사권 이전 이것까지 겹쳐지면 경찰 조직의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이 비대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경찰 관련 법에서 뭐 예를 들면은 국가수사본부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경찰에 이제 뭐 자치경찰제를 실시를 해서 행정경찰하고 분리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시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예. 아마 경찰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발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 예, 과거에 남영동 대공분실이 떠오릅니다. 네. 과거에 경찰이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죠. 그것도 대공수사한다고 하다가 그래서 좀 과오가 있었습니다. 문민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강화시켜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겠고요. 근데 네. 이철규 의원이 이런 정책에 대한 발언 외에 다른 발언으로 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문 대통령이 잘생기고 감성적이어서 지지했던 여성들이 있었는데 많았는데 고개를 돌린다 이제는. 아, 네, 여성들이 그런 이유로 지지한 것인지 그리고 예. 혹시 뭐 여성이라는 것과 대통령 지지 간의 어떤 연관관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네. 네, 이건 여성 폄하로 읽혀질 수 있는 부분이죠. 아하.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철규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대단히 이제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이 지구상 어디에도 밤거리를 아녀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또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치안 최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아녀자가 뭐냐? 그리고 아하. 이제 그런 어떤 치안이 좋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꼭 이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뭐 고전적인 단어를 또 동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또 반발이 한쪽에서 나오고 있고 해서 네. 필리버스터를 길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실언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 여러모로 이제 욕을 먹게 되는 이게 계기가 또 되고 있네요. 정치인 설화의 역사를 좀 정치인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아녀자라는 표현을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전국 초기에 예. 이재명 경기지사 당시 성남시장이었죠. 음흠. 저작거리 아녀자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표현해서 좀 네.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사과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발언을 한번 한 걸 보면 나는 안 해야지 이런 게 좀 축적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국회의사당에 그런 탑을 설치하는 거예요. 예. 망원탑 이런 걸 설치를 해서 망원탑. 망원탑? 어떤 잘못된 말들을 했었는가. 망원 도서관도 만들고 아예 네. 박물관도 그 만들고 망원탑 만들면 네. 현대판 바벨탑이 돼갖고 신의 노여움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CBS에서 네. 방송을 하지만 네. 그리고 아녀자는 국어사전 찾아보면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네. 예.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같은 당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그 여군 직업군인을 아가씨라고 불러가지고 국방위원 한 분이 네. 결국은 아주 고된 홍역을 치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성인지 감수성을 네. 좀 더 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준비된 내용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거를 잘 또 우리 법조기자단이 다 받아쓰기만 해요. 저는 우리 추미애 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슨 그 기자단들이 자기들끼리 멤버십을 구성해서 투표로 멤버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기자단 인정합니까? 그냥 또 뭐 기자실 해체하면 뭐 기자 탄압이라고 할 테니까 기자실에 대한 서비스는 다 제공하고요. 어느 기자든 들어와서 취재할 수 있게 해야죠. 자, 언론을 건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법조기자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법조기자단이라는 사람들이 기자단이라는 일종의 폐쇄적인 취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출입처는 이제 검찰하고 그다음에 법원 뭐 이런 데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법조기자단 안에서만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 법조기자단이 검찰과 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이제 또 그들의 취향에 맞게 이렇게 보도를 한다. 그리고 네. 예를 들면은 뭔가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소수 언론들은 뭐 가입도 안 시켜준다. 예. 가입을 시켜주는 뭐 기준도 없고 자기들끼리 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에 의하면 법조기자들이 쓰는 이런 상당수의 검찰 관련 기사들은 예. 검찰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는 좀 검찰의 시각으로 너무 이렇게 세상을 보는 그런 기사들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비판은 저는 뭐 일면 또 기자들이 또 마음에 새겨야 될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할 권한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첫 번째로 의문이고 네. 그리고 지금 얘기는 안 나왔지만 이 홍익표 의원이
찍어서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경향 한겨레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법조 기자들이 기자단에서 빼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한겨레와 경향신문이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의 기관지입니까? 저는 이 신문들에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실언이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네.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 아하. 두 신문이랑 KBS, MBC 이렇게 4개 언론사가 언급이 됐거든요. 선제적으로 먼저 결단을 해달라. 그래도 CBS는 우리 왜 빠졌습니다. CBS는 왜 언급을 하지 않고? 우리 CBS 노컷뉴스 훌륭한 이런 그렇습니다. 뉴스를 말이죠. 예. 네, 그리고 법조기자단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것이 요즘에 이제 법조기자들의 기류인데 예. 과거보다는 검찰에서 이렇게 흘려주는 것이 많이 적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취재를 해가지고 오보하지 말라고 검찰 쪽에서 확인 정도 뭐 물어보면 이거 맞죠? 하면은 예. 뭐 그렇다 이 정도까지가 한계가 많고 별로 흘려주는 것도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해서 억울해 죽겠다. 아하. 이런 또 입장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조기자들. 피의 사실을 유포를 하면은 큰일 나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네. 추미애 장관의 법무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지금 몸조심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좀 부글부글하는 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기자단이나 기자실 문제는 사실은 법조기사 문제라기보다는 과거에 그 촌지를 배분하는데 네. 예, 정해진 사람만 배분하고 광고 수주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득권 누리는 수단으로 여기 악용돼가지고 문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런 문화 자체가 제가 이제 모든 일본 것을 뭐 배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예. 사실 우리나라의 기자단 문화는 일본에서 좀 온 측면이 있어서 더욱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폐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바뀌어야 될 문화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홍익표 의원의 이 발언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죠. 그렇습니까? 한번 인터뷰 좀 저희가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필리버스터 하는데 아주 주제가 다양하게 나오네요. 아주 뜻밖입니다. 자, 또 준비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뭐 이번 공수처법 통과를 하는 걸 보면서 전략적으로 매우 뛰어난 정당이라고는 뭐 스스로 평가를 하시겠지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서드 파티 프로그램 전문당이다. 즉 핵 쓰는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으로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발언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입니다. 아, 그런데 뭡니까? 서드 파티 프로그램 전문당, 핵 쓰는 정당. 이런 건 이거 이제 뭐예요? 게임 마니아인 제가 이제 해설을 해야 되는데 예. 네. 이거 해설하느라고 뭐 1시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꼼수를 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꼼수를 쓴다. 네, 핵이라는 것은 게임이라는 게 컴퓨터 게임도 정해진 그 프로그램과 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부당한 뭔가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따로 만들어 쓰는 불법적인 프로그램. 불법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아주 그 규정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일종의 꼼수? 뭐 그런 변칙? 거죠. 뭐 네. 이런 거? 뭐 타로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바둑을 둔다. 그러면 제가 이제 김종대 전 의원과 바둑을 둔다. 그럼 김종대 의원이 하나 두면은 제가 하나 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쓰면은 김종대 의원이 한돌 두는 때 둘 때 네. 저는 이제 2개, 3개씩 둘 수가 있는 거죠. 욕 나오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바로 욕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바둑 얘기를 하니까. 예, 제가 좀 그 부분에 민감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핵 쓰는 정당, 뭐 서드 파티 이러면 또 이런 건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끄는 일종의 이런 어떤 그 또 하나의 전술이 아닐까 하는 그렇죠. 생각도 이게 좀 드네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렇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우리 같이 이제 뉴스를 매일 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원래는 이제 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일을 뭐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되고 뭐 이렇게 쭉 설명하면 쉬운데 예. 근데 아무래도 뉴스의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예. 그러한 평소에 뉴스를 볼 시간이 없는 또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은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하. 젊은 세대가 쓰는 용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뭐 정확한 표현인가는 잘 모르겠고 김웅 알겠습니다. 의원도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쓰는 말인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그것도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자, 또 한번 준비된 내용 들으시죠. 지금 통과된 법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닥쳐법 같아요. 이게 친구들끼리 동료끼리 서로 호감을 가지고 웃자고 하는 닥쳐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닥쳐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 닥쳐법들은 그렇게 보면 나라를 뒤로 가게 만드는 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주 별하별 표현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필리버스터 하는 주자 같아요. 네. 예, 닥쳐라는 말을 20몇 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닥쳐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국정원법에 대한 반대뿐만 네.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일컫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5.18 특별법 같은 경우에 표현 발언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런 아.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예,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닥쳐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이 국민의힘에서 국정원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를 네. 예전에 조태용 의원이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국정원 방첩 활동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 왜냐하면 경제질서 교란이라는 것이 범위에 추가가 돼서 예. 예, 그런 의미에서 국정원법이 한편으로는 좀 위험해지고 있다. 어허. 이런 포인트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은 예전에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았었냐. 근데 네. 국정원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 부분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법안을 세세히 보고 이제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걸 다 하나로 묶어서 예. 닥쳐다. 예? 예. 이 국민들에게 말을 못하게 한다. 예. 이것은 말을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말에 책임을 지우거나 또는 뭐 만약에 이 역효과를 우려한다면 감시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네. 그것은 뭐 닥쳐라는 너무 이제 좀 뭐랄까 자극적인 용어로 이렇게 또 언론의 헤드라인에 오르는 것을 노린 이런 전술은 예. 약간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네. 사실은 핵쓰는 전술 아닐까요? 핵쓰는 전술? 이것이 핵이다. 닥쳐가 핵이다. 네. 네. 근데 이게 닥쳐는 노래 가사에 나오면 느낌이 좋지만 네. 너무 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하기에는 좀 품위가 없는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예. 드네요. 얼마 전에 송창식 가수가 저희 방송에 나와 왜 불러? 앞으로 안 들어. 다시는 부르지도 마. 이렇게 노래 부르셨거든요. 아. 예,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자, 어쨌든 말의 대잔치, 막말과 문제 발언 마구마구 쏟아지는 국회였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자, 두 번째 뉴스 화산이 준비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내일 오전 6시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네, 출소하면서 전자장치,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채우고 출소를 하게 되고요. 예. 이 전자발찌는 7년 동안 착용을 하고 신상 공개가 5년 지속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관용차를 이용해서 예. 거주지 관할의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 관용차 이용에 대해서 또 많이 분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왜 관용차를 모시고 내주냐. 다니는구만. 예. 네, 근데 예.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네. 지금 시위도 벌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좀 예.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안산 보호관찰소에 가서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제출이라든지 네. 이런 절차들을 밟고 한 2시간이 더 걸려서 주거지에 도착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인터넷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적 보복을 예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출소 반대 시위를 또 교도소 앞에서 벌이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네. 내일 거주지 인근에서도 돌발 상황에 또 대비를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이 뉴스 온통 아주 전국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네. 과연 이 뉴스의 비밀이 뭐냐? 예?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뉴스의 본질 저는 조두순만 바라보면 네. 조두순을 놓친다. 어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두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대책들이 뭐 세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방범 초소를 만들고 CCTV를 설치하는 이런 기본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게 보호관찰관 제도입니다. 예. 이 보호관찰관의 인원이 과연 이런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인가라고 했을 때 한국이 좀 보호관찰관 한 명당 13.4명 이렇게 돼서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조두순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조두순만큼은 1대1로 보호관찰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예. 근데 좀 문제는 법무부가 지정한 고위험군 대상자가 200여 명인데 아직까지는 1대1 감독이 26명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정적 부담이 많이 따르는데 이번에 조두순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또 국민 세금이 나가게 생겼어요. 네. 이런 사회적 비용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대책 제대로 될까요?
그 사회적 비용을 이제 소모한 만큼 그만큼의 이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돈 쓴 거 아깝지 않죠. 우리 국민들 세금 쓴 거 아깝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 조두순이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우리에게 불안감을 안기는 이유는 결국 저 사람이 과연 내면이 바뀌었는가, 갱생이 되었는가, 교화가 되었는가 이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뭐 말씀하시겠지만 이 교정 시설에서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내실 있게 진행되었는가? 지금 뭐 내용들을 보도 나온 걸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하느라 하고 그냥 모양 내는 것만 형식적으로 하고 결국 나와서는 이 조두순이 나온 거에 대해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감시를 한다, 무슨 여러 가지 뭐 갖다 붙인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을 어떻게 교화하고 교정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사람을 어쨌든 같이 사회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화사님의 이런 말을 들어봐야 된다는 감시만 거죠. 갖고 안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책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 예. 전자발찌라든가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해법이 안 되는 게 이걸 찬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에는 역시 사람이 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이 답이다. 네, 코사라고 하는 사회적 집단 관리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 시스템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나 단체가 나서서 그 재범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예. 식으로 말도 들어주고 스트레스도 좀 누겨주고 그러면서도 또 보호 관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병원 그리고 지역사회, 지자체 이런 여러 유관기관의 상시적인 협력 그리고 상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예, 어떤 한 기관이 다 맡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해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사실 감옥에 있을 때부터 조두순이 감옥에 있을 때부터 그와 같이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앞으로도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같이 살아나가야 될 것이냐. 네, 예를 들면 뭐 보호 수용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권 침해 논란이나 위헌 논란이 있어서 네. 또 해법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이 조두순만 막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두순 개인에게만 너무 집중되는 관심에 본질을 다가가면은 실제로 그거 조두순 개인을 초월한 더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 빙하가 준비하셨죠? 어떤 뉴스입니까? 테슬라 차량 화재의 비밀은 첨단 기술의 역설과 아이러니인데요. 네. 이것은 앞으로 되게 더 어렵네. 많이 태어날 그럴 뉴스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전기차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차인데 예. 이게 왜 화재가 되냐? 지난 9일 날 이 용산과 한남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이 테슬라 차량이 진입을 하다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대리기사 최모 씨가 탈출했는데 차주인 윤모 변호사가 탈출을 못했고 119 구급대가 와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진 사건.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냐 급발진해가지고 벽들이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리기사는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급발진 사고 아니냐 이런 시각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테슬라 차량 급발진 문제는 해외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테슬라 측은 급발진 사례를 모두 조사를 해보니 결국 다 조작 미숙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 돌아가신 이 차주 그 장례식에 왜 윤석열 총장이 조문을 온 겁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변호사인데 예. 사실 서울 충암고를 윤석열 총장하고 같이 졸업을 했고 예. 같이 서울대 법대도 함께 진학을 했는데 이 윤모 변호사는 대학 재학 중에 사실 합격을 해서 판사 생활을 했고 윤석열 총장은 구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에서 이제 검사 되는데 성공을 했는데 어제 징계일을 안 가고 결국 이 상가에 갔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한 예. 시간 동안 소주를 마셨다고 하는데 1시간 동안 그렇습니다. 소주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는 거지만 사실 이 뉴스의 핵심은 뭐 이 내용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하도 윤석열 총장 얘기하니까 이런 것까지도 뉴스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밝혀진 사실 있습니까? 밝혀진 사실 뭐 말씀드렸듯이 이게 급발진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고 또 지금 정황을 보면은 이게 전기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끊기면 문이 안 열립니다. 네. 그 구급대원들이 갔는데 이 결국 문을 못 열어서 이 윤모 씨를 구조를 못하고 뒤쪽 트렁크 문을 열고 20분 만에 이제 꺼내는 바람에 더 피해가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는 거고요. 골든타임을 놓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왜 주차장 벽면에 충돌했는데 왜 화재까지 나는 거냐 이게 의심일 수도 있는데 예.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예.
네. 배터리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삼성 이 핸드폰이 뭐 이렇게 폭발하고 뭐 이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배터리가 이렇게 일종의 압력을 받고 이렇게 훼손이 되면은 바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게 화재에 취약하다. 이 점도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이게 뭐 앞으로 저 탄소 제로 사회로 가려면 전기차를 수소차 이런 게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전기차에 자꾸 발생하면은 그 차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이 안 열린다는 게 그건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전기차 이러면 우리의 엄청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화사님도 전기차 네. 나오면 사서 타실 건가요? 저는 그 기술 문제를 반드시 기술로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어서 네. 전기차도 여러 가지 유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어허. 네. 그래서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있고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침체된 자동차 산업이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래서 우리도 사실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예. 예를 들면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도 이 사람은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우주 발사체, 태양광 발전 관련 업체 이런 거 미래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 혁신 사업가 이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많이 있고 뭐 하거든요. 아니 하지만 나 처음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테슬라를 세운 사람이 앨런 머스크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어. 역시 이제 안보광이시기 때문에 로켓은 아시는데 이제 전기차는 조금 무기 안 제가 만드는 약해요. 네. 회사에는 약하신. 네, 로켓 이런 거 뭐 우주로 날아가야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마치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사각지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테슬라 차량은 이제 비싼 차기 때문에 주로 고소득층이 지금 사서 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고소득층은 첨단 기술 때문에 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 때문에 죽거나 다치고 어허. 저소득층은 그 차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철강이라든지 네. 이런 걸 만들다가 또 그 작업 중에 죽고 이런 비극들이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고소득층은 테슬라 차를 안 사면 됩니다. 아하. 그렇지만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또 이 직장을 바꿀 수는 없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아이러니이고 또 이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꼭 우리 모두에게 유토피아는 또 아닌 거를 보여주는 그런 사고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테슬라 경우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뗐을 때에 울컥거림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울컥거림? 네, 그래서 마치 브레이크를 밟은 듯한 느낌? 어허.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페달을 더 밟을 수 있고 그것이 사고 원인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도 그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대리 운전하시는 분이 테슬라를 안 몰아보셨다면 그럴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이죠. 이게 아하. 사람에 따라서 달리 느껴질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적응된 차가 아니에요. 네. 뭔가 낯설음이 있는 거예요. 적응될 때까지 이 부분이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적응될 때까지 죽거나 다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많이 죄송합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테슬라 자, 차주분들 뉴스 죄송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